이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만만한가? 일부러 그러나? 아니 내가 잘못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손님이 나한테 이런 트러블을 줬을 때 나는 이렇게 대응책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대응책을 제시를 해놓고 더 이상 그 손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음 예약 손님 아니면 집에 갈 때까지 그 스트레스를 끌고 가지 마. 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오늘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네일리스트가 고객님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에 왕인 손님들은 왕 같은 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손님이 다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일샵을 포함을 해서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몸이 고돼도 일이 재밌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은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치게 되면은 회복을 하는 것도 힘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일을 선택을 했나 이런 회의감도 들고 그리고 이제 화병이 나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이 좀 안 나는 피부였는데요. 13년 전에 그때 일했던 네일샵에 그 원장님의 친구분들 손님들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때 갑자기 전신에 여드름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아프기도 했고 너무 어쩔 줄을 몰라갖고 병원에 가서 독한 약도 먹고 뭐 레이저 하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그 친구분 손님들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때 정말 거짓말같이 여드름이 싹 다 낫는 그런 기적의 스트레스 질환을 제가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18년 동안 이 일을 해보다 보니까 장사를 하고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은 손해를 볼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서 가끔씩 이제 고객분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 말에 노쇼를 2번이나 당했는데 심지어 2분 다 회원분들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객님들이었는데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집에 가서 잘라고 누웠는데도 그 우라가 풀리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 말부터 내가 이 노쇼에 대해서 꼭 다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지만 그때는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풀리질 않아서 그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네일리스트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노쇼잖아요. 저는 그 노쇼라는 게 당일날 예약 시간에 안 나타나는 것도 노쇼고 예약 시간에 임박해서 한 10분 전쯤에 언니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소해 주세요 라고 직전 취소를 하는 것도 노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쇼는 아니지만 노쇼만큼 피해를 보는 게 지각이죠. 5분, 10분 뭐 이렇게 늦는 게 아니라 연락도 없이 한 30분 이렇게 늦어버리는 거. 손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네일샵에는 피해가 굉장히 커요. 저는 예전에 이런 분을 겪었어요. 그분이 아크릴을 하고 싶다고 3시에 오시기로 예약을 하셨는데 3시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쯤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고 30분쯤 기다렸을 때 안 올려나 보네. 나 오늘 노쇼 당했네. 2시간 빼놨는데 망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3시 50분쯤 돼서 에이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이 그 시간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 예약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아무개 고객님이세요? 좀 많이 늦으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좀 그 고객님이 전혀 본인이 이렇게 뭐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제스처가 없어서 솔직히 받기 싫었는데 정말 슬프게도 그 다음 타임, 그러니까 5시 이후로 그 타임에도 제가 또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기 싫었는데 억지로 이제 그 손님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제가 고객님 다음에는 좀 시간을 좀 지켜서 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그 친구분이 야, 너 시간 지킬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는데 그 고객님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회원권은 안 하셨는데 그 아크릴을 제거할 때까지의 비용을 저한테 미리 내고 가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원권을 할 거면 회원권을 하시고 그게 아니시면 오실 때마다 결제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돈이 아크릴 딱 한 번 할 돈밖에 없는데 이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써버릴 것 같으니까 언니가 좀 맡아주세요 해갖고 이게 원래 규정상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그분 돈을 이제 맡아놓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다음에 보수를 하러 오실 때도 한 30분 정도를 늦으셨거든요. 그 30분을 기다리면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오늘은 다음 시간에도 예약이 있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렸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은 솔직히 의미가 없지. 왜냐면 이미 돈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30분 뒤에 그분이 오셨어. 그래갖고 받을 때도 그 친구분이 야, 너 이렇게 자꾸 늦으면 민폐야. 너 우리 만날 때도 맨날 늦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그래도 30분밖에 안 늦었는데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좀 잘 늦는 사람인가 봐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실 때는 40분을 늦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혹시 오고 계시는 거냐고, 제가 못 해드리겠다고, 남은 금액 환불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계좌번호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환불을 해드리고 이제 끝을 냈는데 되게 마음이 찝찝하고, 그리고 그 40분 동안에 그 제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만만한가? 아니면은 뭐 나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안 지킬 수가 있어? 40분이면 내가 손님을 한 명을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내가 손해라는 거를 모르나? 일부러 그러나? 아니 내가 잘못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한 5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3시 50분에 오셔서 정말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그럼 지금 안 돼요? 그랬을 때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그때 그 아크릴을 한 만큼의 매출은 올리지는 못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 매출보다 내가 막 상처받고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런 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더 손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권도 아닌데 돈을 애매하게 받아놓은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보수하러 오셨을 때 30분이나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해드립니다라는 말을 못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지. 제가 예약 시간 내에서 1시간이나 늦으신 분들한테는 시술을 해드릴 수가 없다. 규정상 회원권이 아니라 뭐 어떠한 이유로든 돈을 선불로 제가 받아놓지는 않는다.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겠죠. 자기가 1시간 늦고 30분 늦고 그래도 원하는 시술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손해를 보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을 안 지켜도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은 최근 일인데 항상 조금씩 늦으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손님 중에.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긴 하지만 또 샵에 오래 다니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오시면 또 막 웃으면서 또 잘하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가시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예약하고 예약 사이에 이제 시간을 좀 띄워두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게 그동안은 잘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오시면은 미안하단 말도 잘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은 항상 늦으실 때마다 언니 미안해요. 나 오늘 떼고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 안 되시면 저 그냥 오늘 떼는 것만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같이 완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샵들은 하루 예약 현황을 보고 오늘은 손님이 몇 명 오실 거고 뭐뭐 시술할 거고 그럼 예상되는 매출이 얼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오프를 하고 새로 할 거 생각을 하고 시간을 이만큼을 빼놨는데 고객님이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오프만 하고 가신대요. 그럼 나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손님을 기다리고 결국은 그날의 매출도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늦게 왔기 때문에 할 시간이 줄어서 떼고 새로 해야 되는데 떼는 거밖에 못했다.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로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되게 구구절절하게 막 카톡으로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치사하고 구차해 보일까 봐 그동안 막 참고 참았던 게 한 번에 이제 막 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다 말하고 나서도 기분이 후련하지가 않고, 아, 내가 그래도 손님한테 너무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아, 다음에 이 손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걱정도 되고, 뭐 그랬어요. 물론 그분도 마음이 불편하셨겠죠. 근데 이런 일들을 다 겪어보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고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매뉴얼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자라는 매뉴얼이 없이 너무 제가 손님들을 믿다 보니까 그 믿음이 깨져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손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그런 대책이 없었던 거죠. A 같은 문제에는 B로 대응한다. 이런 대응책이 없으니까 이런 트러블이 예정을 하고 생기지는 않아요. 이런 피치 못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감정 소모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걸로 결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또 해결책이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겁나고, 그리고 자꾸 생각나니까 또 짜증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손님이 저한테 언니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의 언니는 아니잖아요. 돈을 지불을 하시는 고객이고,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네일리스트잖아요. 진짜 언니 동생이 아니라고. 돈이 오가는 사이잖아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라고 믿거나, 왜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내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서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규칙을 세워놓고 손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런 대응책을 제시를 하겠다 라고 대응책을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고객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버리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손님이 나한테 이런 트러블을 줬을 때 나는 이렇게 대응책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대응책을 제시를 해놓고 더 이상 그 손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음 예약 손님 아니면 집에 갈 때까지 그 스트레스를 끌고 가지 마. 그 손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해요. 네일샵 언니가 왜 나를 안 해주지? 왜 그럴까? 네일샵 언니가 많이 화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늦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빨리 잊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면은 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샵에 안 올 거잖아. 그것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예약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뭘 또 예약금을 받아 이랬었는데, 요즘은 예약금을 받는 샵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고객님으로부터 예약금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입금을 하려면 ATM기를 가든가 아니면 컴퓨터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든가 뭐 공인인증서 쓰고 그러면서 이제 좀 번거로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송금을 하기도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약금을 노쇼 방지를 위해서 받습니다. 예약 시간 3시간 전까지는 환불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확실히 예약 부도율이 줄었어요. 아직 2월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표본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리고 회원분들 같은 경우도 회원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회원권 계약서를 쓰면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려요. 뭐 노쇼나 직전 취소를 2번 이상 하게 되면은 당일 예약만 가능하시고, 뭐 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에 이제 지장을 주거나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릴 건데, 환불 규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그래요? 그러면서 다들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고객님처럼 자기가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회원권 안 하시겠죠. 그리고 그분은 한 번 그렇게 늦으면 이제 아웃인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샵에서 안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손님들한테 제 사정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돈돈거리지 않아도 네일샵이라는 데가 돈 받고 서비스해주는 곳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못 벌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다라는 규정이 그동안은 좋게 가느라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피치 못한 이유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네일샵이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도 손해지만 네일리스트들이 손님이 내 입장을 몰라준다라는 이유로 막 야속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소가리를 하지만, 미리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으면 서로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못 갈 것 같다. 그럼 막 10분 전에 언니 저 못 갈 것 같아요. 취소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못 갈 것 같은 각이 섰을 때 바로 연락을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쇼핑몰에 있는 그 네일샵에서 일할 때였는데, 지나가던 손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언니 나 손톱깎이 좀 빌려줘요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손톱이 깨져갖고 이 손톱 깨진 게 좀 거슬리는데 눈앞에 네일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손톱 깎기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샵은 케어 15,000원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우 자기는 케어는 필요 없고 그냥 요거만 조금 자르게 그러니까 좀 빌려달래. 이 영상을 보시고 당황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분이랑 같이 와서 친구분은 네일을 하시고 옆에 이제 앉아서 구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케어는 안 할 거래. 근데 지금 자기 손에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는데 이게 손톱이 좀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아세톤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요거 좀 지우려고 아세톤 좀 빌려달래요. 앉아있는 김에. 아니 그런 사람이 있나? 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기술을 판매하는 샵이다. 케어를 받으셔라. 이랬더니 아우 아니 나는 케어는 필요 없고 정말 요거만 자르려고 아니면 매니큐어 요거만 지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 진짜 쇼핑몰에서 일할 때 그런 손님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은 꼭 있어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안 빌려주면은 야박하다고 욕하면서 가고 그렇다고 빌려주려고 내가 거기서 월세 내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케어를 안 받아봤고 케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손톱만 자르고 싶은데 눈앞에 네일샵이 있고 손톱깎이가 있을 게 확실한 곳이고 손톱깎이 한번 빌려 쓴다고 뭐 다른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사고방식으로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해했으니까 빌려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희 샵은 항상 정수기랑 커피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셔갖고 아가씨 커피 한 잔 줘봐 이러면은 내가 줘야 돼요?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손님이 우리 샵에 손을 하러 오셨어. 그러면은 제가 차 한 잔을 대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손님이 아니더라도 택배를 배달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라면은 뭐 녹즙 배달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손님이 아니라도 제가 물 한 잔을 대접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한테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월세 내고 장사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빌려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분 좋게 빌려주세요.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게 쌓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지나갔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애기가 뭘 흘렸어. 그래서 애기 엄마가 어머 죄송한데 혹시 휴지 있으면 휴지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라면 되게 기분 좋게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가게 매출하고 관련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딱히 손해보는 일도 아니니까.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손님은 손톱만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만 자르는 메뉴, 매니큐어만 지우는 메뉴, 그런 메뉴가 네일샵에 없었던 거잖아. 근데 손톱이랑 관련이 된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잔뜩 인상 쓰면서 이렇게 빌려주고 아니면 뭐 지우개만 하고 나서 뭐 이거 뭐 돈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우 됐어요. 뭐 돈을 받아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색내봤자 그 손님도 고마워하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빌려줄 건데 뭐 저렇게 화를 내. 다음에 손할 일이 있어도 저긴 안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이거 뭐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뭐 지우는 거 얼마입니다 라고 해놓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샵에서 내 시간과 내 장비 그리고 내 시설을 이용을 해서 기술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가격을 매겨놓는 거예요. 손톱이 좀 깨져서 손톱 길이만 좀 자르고 싶은데요 하는 손님한테는 케어가 필요 없으시면 저희 잘라드리기만도 한다. 전문가의 손길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되게 예쁘게 다듬어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매니큐어 지우기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매니큐어 지우시는 것도 저희 메뉴에 있어요. 근데 뭐 기본 케어를 받으시면은 지우고 자르고 거스름이 정리하고 뭐 이런 것까지 세트로 다 해드린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고 빌려달라고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줘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러면 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톱만 잘라드리는 서비스도 있는데 아니면 손톱 매니큐어를 지우기만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거를 공짜로 제공하지는 않아. 그럼 죄송하지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손 한번 하러 오시라고 웃으면서 그냥 보내드리는 거죠. 이 손님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거절한 거잖아. 그럼 상황 끝난 거예요.
네일샵에 와서 손톱깎이를 빌려달래.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대응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 그럼 상황 끝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전에는 저희는 손톱만 깎아드리는 메뉴는 없는데요 라든가 노쇼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왜 저래 이러면서 그 손님한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은 손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감정 소모는 좀 줄더라고요. 손톱만 깎아달라고? 우리 그거 메뉴 있는데. 근데 공짜로 해달라고? 그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예약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막 1시간씩 늦어. 매뉴얼상 그런 사람은 안 받아야 돼. 근데 이례적으로 받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사람은 계속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럼 또 내 속은 계속 골마가겠지. 마음이 힘들면서. 근데 신규 고객이면 예약금을 받고 거절을 하는 거죠. 아니면 회원이면 나름의 회원이랑 합의가 됐던 페널티를 주든가. 원칙을 정해놓고 정말 어지간하면 그 룰을 깨지 마세요. 룰을 한번 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룰은 세세할수록 잘 무너지기도 어렵고 그리고 보수를 하기도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케이스를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로 탁탁탁 하고 제시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제시를 할 때는 친절해야죠. 신규 고객이 노쇼를 하거나 그럼 뭐 2번 다시 그 샵을 안 올 가능성이 크겠지만 회원분이 노쇼나 당일 취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당일 예약만 받게 됐어. 그랬을 때 저번에 예약해놓고 안 오셨죠? 이제 당일 예약만 받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고객님 잘 지내셨어요? 죄송한데 노쇼나 당일 취소 2번 하신 분한테는 규정상 당일 예약만 가능하신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오실 수 있는 날에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불편하시지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손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둘 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번째가 그나마 받아들이기에는 좀 낫겠죠. 그리고 애초에 자기가 노쇼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 미안해 해야 될까? 미안하긴 하죠. 왜냐면은 뭐 그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그 원하는 대로 제공을 하지를 못하게 됐으니까 아주 약간 조금 우리가 친구 부탁을 거절하거나 그래도 미안해 안 될 것 같아 뭐 이 정도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샵을 와주시는 고객님인데 그 정도는 미안하다고 해야죠.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막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전에 우리는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고 그걸 아는 사람이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그로 인해서 고객님이 조금 불편을 겪게 되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안하게 됐다라는 제스처는 취하는 거죠. 솔직히 뭐 잘 지내셨어요 고객님 이런 말도 솔직히 그 사람이 노쇼를 해놓고서는 잘 지냈든 말든 관심 없어.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인 거야. 아마 그 손님은 그 말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가 저번에 노쇼를 해버렸지만 다시 기분 좋게 이 샵을 갈 수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21살 때 일본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이자카야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등어구이라고 해서 사바노 시오야끼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걸 뭐 하루에 이제 몇 개 정도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준비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게 다 팔린 거예요. 근데 손님이 그거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바노 시오야끼 시나기레 데스 내가 그냥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점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그랬더니 모시야끼 고자이마센가 타다이마 시나기레 데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미안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미안해 해야 돼요? 우리가 안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오늘 판매량이 다 끝났을 뿐인데 뭐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아까 시키지 그랬어. 내가 이랬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고객님한테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냐. 막 자존심이 상해갖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거 오늘 다 팔렸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이게 인기 메뉴라서 오늘 다 나가버렸는데 어떡하죠?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좀 넉넉하게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죄송한데 오늘은 이거 대신에 이거 드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되게 맛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거 없으니까 대신 이거 드셔라.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겠다? 그것도 그냥 립 서비스야. 물량 더 많이 안 시켜요. 그러다가 안 팔리면 어떡해. 그 사람이 언제 올 줄 알고. 하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뭐 이렇게 할게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그 손님은 오늘 못 먹어서 아쉽지만 화가 난다기보다는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빨리빨리 품절이 되고 그러는 거야. 다음에는 또 와갖고 먼저 좀 시켜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게 바로 쿠션 언어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부탁을 할 때 야,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하게 물 쓸 틈 없이 트러블이 생겼을 때 우리가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촘촘히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매뉴얼을 찾아서 적용을 함으로써 내 감정 소모도 덜하고, 그리고 매뉴얼을 고객님한테 적용할 때 우리 샵 규정이 그런데요, 이렇게 기계처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쿠션 언어를 사용을 해서 고객님 쪽에서도 좀 덜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고객님한테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거고 또 화병이 나는 일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오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느낀 건데요, 자존심만큼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쓸모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자격지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한테 이런 일을 당했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이러나? 내가 만만한가? 나도 남의 집에 귀한 딸인데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손님은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말로 내가 얘를 어떻게 막 괴롭혀야겠다 이러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의 손님들이랑 그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근데 내가 더 막 그 자존심 때문에 막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의 삶에 무슨 도움이 돼요? 가족이나 애인한테도 자존심 내세우다가 후회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르고,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자존심에 죽고 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손님 앞에서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손님하고 기싸움을 해서 내가 이겨버릴 거야 라든가, 손님한테 내가 막 자존심 상해 미치겠어 이런 마음은 이제 버린 지가 오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에 대한 내 자존심보다는 내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고객님들한테 더 당당하고 고객님한테 존중도 받고, 그리고 또 저도 고객님한테 더 마음을 열게 되고 고객님들을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